그래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니 특히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통소의 이름이 뭐라고? 강릉추월이라는 이 피리의 이름, 강릉추월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는 강릉추월전, 강릉추월목소전이라는 명칭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설은요, 천생연분으로 맺어진 부부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인연이죠. 근데 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에다가 동그라미, 다시 재회를 해야지. 극적인 재회, 재회에다가 동그라미. 또한 부자관계의 두 주인공, 우리 장면은 춘백과 오낙이야. 아버지 춘백, 아들 오낙이 중국에 진출을 하는 영웅입니다. 중국에 진출에다가 밑줄, 영웅적 활약에다가 밑줄. 그래서 조선인 영웅이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 활약을 하는구나. 밑줄이다. 국난을 극복에다가 밑줄. 정말 웅장하게. 이러한 특징은 조선 후기에 사대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더라. 줄거리 한번 보고 갈게요. 신라의 이춘백에다가 동그라미 아버지입니다. 선관에게 그러면 하늘나라 뭔가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네. 천상계. 선관에게 전생 이야기를 듣고 옥퉁소 강릉추월을 얻게 됩니다. 신선이 좋아요. 옥퉁소 강릉추월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아주 중요한 중심 소재 피리의 역할 시험지에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제 이건 진짜 100% 출제돼야 되지 않을까? 고전산문 책 있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복사실에 선생님 저 고전산문이랑 발레복합 오늘 책 좀 주세요 이렇게 발레복합의 뜻 고전산문. 옥퉁소 강릉추월을 얻게 됩니다. 뱃놀이 중에서 중국 옥문동으로 떠밀려가서 조서저와 혼례를 올리고 신라로 돌아오게 되죠. 조서저에다가 동그라미 춘백과 조서저 부부관계입니다. 인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서저의 아버지까지도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물 간의 관계 정신 차리고 딱 집중하셔야 돼요. 이춘백 플러스 조서저 하트 관계. 그래서 신라로 돌아왔는데 뱃놀이 중에서 중국 옥문동으로 떠밀려 갔다가 조서저 아내를 만나서 혼례를 올리고 신라로 돌아왔다. 과거 급제 후에 황해 감사가 되지만 직책은 뭐가 된다고? 황해 감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황해도의 감사 이춘백이 맡았구나. 기국길에는 이런 시련이 수적의 습격을 받아서 조서저가 납치가 돼. 부부가 이별을 합니다. 조서저 납치에다가 밑줄 밑에다 이별. 이춘백은 중국으로 떠내려가서 표류를 하게 되네요. 조서저는 탈출을 하게 되고 승려가 되어서 아들 운하기를 낳게 돼. 그럼 헤어지기 전에 뱃속에 운하기가 있었던 거구나. 승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승려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었겠지. 그래서 아들 운하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설영국에다가 동그라미. 하지만 운하기는요 다시 수적의 해적의 우두머리 장수백에게 또다시 납치가 되어서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야. 장수백에게 납치에다가 밑줄 수적의 우두머리 해룡으로 자라난다에다가 밑줄. 그럼 운하기는 자신의 이름을 해룡으로 운하해룡을 성장을 해서 과거를 급제하게 되고 황해도 어사. 아버지 직책이 뭐였지? 황해도 감사. 근데 아들은 황해도 어사.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서로 해적을 만나서 헤어지게 되고 내가 어머니가 승려가 되고 난 후에 낳은 아들이고 나는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났구나. 장수백에게 납치되어서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되어서 수적을 소탕을 합니다. 왜? 원수를 갚아야지. 수적을 소탕하고 어머니와 재회에다가 밑줄.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 챙챙챙 해서 어머니와 다시 재회. 그럼 아버지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야. 춘백과의 관계에서는. 한편 이춘백은 중국을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병법을 배워서 총나라의 승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지문이 되거든요. 총나라 승상에다가 밑줄. 복잡하지? 황해 감사에서 총나라 중국으로 표류를 해서 총나라 승상의 직책을 보내고 있었어. 이후에 총나라가 춘백이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 초기 송을 공격에다가 밑줄 만들어 주신대. 진짜 그러면 그거 SOS를 정확하게.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봐주실 거거든. 땡큐. 그러니까 또 이제 총나라가 공격을 했다. 어디로 갔지? 빨리 찾게. 초기 송을 공격을 하자.
운학은 송황제의 명으로 지원군 대장이 되고, 이게 무슨 운명의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적군으로 만나게 되는 이 기막힌 사연. 밑줄 긋자. 운학은 송황제의 명으로 지원군 대장에다가 밑줄, 총나라의 승상은 누구라고 지금? 이춘배.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열일을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옥퉁소 강릉 추월이가 부자지간을 확인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강릉 추월의 소리를 통해다가 밑줄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군요.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되어주겠네요. 이춘백과 운학이 드디어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운학의 활약으로 전쟁은 평정이 되고 촉왕이 항복을 한다. 그럼 누구의 승리인 거야? 송나라의 승리가 되는구나. 촉왕이 항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두 부자는 재회를 해서 신라로 다시 돌아오면 누구 만날 수 있지? 헤어졌던 아내 조소저랑 재회를 해서 가족이 다시 결합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 근데 우리 지문의 내용이 좀 꽤나 복잡하거든요.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좀 쪼잔한 내용들이 수능 특강의 선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조금 하면서 꼼꼼하게 해놓으면 충분히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할 때 좀 꼼꼼하게 할게. 조서가에 나타내다가 밑줄, 운학의 아버지에다가 밑줄, 신라 출신에다가 밑줄, 영웅에다가 밑줄, 중국 표류하다가 총나라 승상이 되지요. 총나라 승상에다가 밑줄. 조서자는 이춘백의 아내이자 운학의 어머니, 수적에게 납치가 되고 난 후에 승려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설령국에게 맡긴다. 훗날 아들과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조소저의 아버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조상서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쳐주세요. 상서지책에서 운학의 외조부에다가 밑줄 조서저의 아버지 이춘백의 장인어른, 운학과 이춘백 부자의 재회를 도와준다. 재회를 돕고에다가 밑줄 가족의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학의 외할아버지 조상서를 기억해주세요. 교과서 지문에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운학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춘백과 조서자의 아들로 수적에게 납치가 되고 난 후에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길러지지만 성장하고 난 후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국난을 해결하는 영웅으로 활약을 해서 이 사람의 신분 밑줄 꺼주세요. 송나라 대사마에다가 밑줄. 그래서 전쟁에서 부제가 만나게 되지요. 장수백은 해적 우두머리이자 운학의 양부다. 양부에다가 동그라미 양아버지. 운학이를 납치를 해서 해룡이라는 이름으로 키우게 되더라. 어천수 이춘백의 사위이자 운학의 장인어른, 운학의 장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운학도 장가를 가니까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어천수. 근데 뭐 지문에서 나오는 장 보자. 설령국은 운학을 맡아서 키운 양부로 어머니가 보낸 쪽이죠. 그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천자가 송나라 황제에다가 밑줄, 초강은 총나라 왕에다가 밑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좀 잘 봐줘. 천자와 초광,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잘 봐줘. 천자가 하는 말을 보면 운학의 능력을 인정해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총나라 황제가 운학이를 되게 신뢰해. 초광의 기순을 받아들여. 우리 아버지가 기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미안해요. 총나라 왕이 항복을 한다. 초광의 기순에다가 밑줄 그시고 평화에다가 밑줄. 송나라 황제가 항복하는 사람은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광은 주제를 알아. 이춘백과 운학이를 지원을 하면서 전장에서 그들의 활약을 인정을 해주고 누구의 설득을, 춘백의 설득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우리 지문에서 가장 핵심은 천자와 초광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태도에 주목해주세요. 옥퉁소의 역할 크게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밑줄 끝자 운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에다가 밑줄. 이거로써 부자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이기에 가족을 재결합에다가 밑줄. 그리고 전쟁을 평정하는 초월적 무기에다가 밑줄.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이걸 화합과 용서의 상징이다. 옥소전을 한번 찾아봐봐. 작품의 주제와 인물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엮어주거나 작품의 주제와 인물들의 관계에다가 밑줄. 고전 3번 맞는데 옥소전을 한번 찾아봐봐. 사건 전개 구조 정리 들어갑니다. 발단 부분에서 신라 강릉의 이춘백이 이제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이춘백에다가 동그라미.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 옥퉁소를 받는다. 옥퉁소 강릉 추월을 얻음에다가 밑줄. 중국 옥문동에서 조소저랑 같이 혼례를 올리고 신라로 귀환을 합니다. 조서저에다가 동그라미, 혼례에다가 밑줄. 그래서 황의 감사에다가 밑줄. 그런데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귀국길에 수정의 습격으로 부부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별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춘백 표류해서 중국으로 가게 되고 조서전은 납치가 되고 난 후에 중이 되더라. 아들 운하기를 달아서 설령국에게 맡기지만 다시 해적 장수백이가 납치를 해가 자기 아들 해룡이로 키우는 거야. 위기로 갑니다. 주인공이 성장하는데 설령국이 역할을 좀 해줬죠. 운하기가 수적의 손, 장수백의 손에서 자라나서 황해도 어사가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수적을 다 소탕을 하고 난 후에 어머니와 재회를 하게 되고 총나라 승상이 됩니다. 총나라 승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절정 부분에서 이 장면이야. 촉이 송나라를 공격을 했어. 촉왕이 말이야. 운하기가 지원군 대장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운하 밑에다가는 송. 옥퉁소 소리를 매개로 이춘백은 촉, 운하는 송 두 사람이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촉왕이 이춘백의 이야기를 듣고 항복을 하고 국난이 해결이 되지. 마지막 결말은 재회다. 부자가 신라로 귀환을 하고 조서저 어머니랑 춘백 아버지가 재회를 하고 가족이 다시 모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승천해서 신선이 되더라. 전체 작품 줄거리도 알아놓으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테니 감상하기로 이제 집중. 이 밤에 대사마 누구지? 운학입니다. 대사마 밑에다가 운학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일개 하나의 계책을 생각하고 너무 친절하지? 이거대로 딱 내용 정리만 한번 해줘. 검수를 행하여에다가 밑줄 아브라카타브라. 그래서 비현실적 요소에다가 밑줄 도수를 부린 거야. 촉군 중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폈더니 왜? 운하기는 송나라의 대사마니까 송나라 대사마가 촉군이 쳐들어와서 촉군의 전진에 들어가서 동정을 살펴봤더니 검술의 도술의 능력이 다하여서 바로 장군차에 돌입을 하니 장군의 전차에다가 밑줄 땡크 같은 거 있었겠지, 그지? 돌진을 하니 사방이 다 철망으로 막혀있어.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하매 밑줄이다. 한 곳도 허술치 아니하매에다가 밑줄 총나라의 방어가 탄탄하구나. 사면으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가 없어서 군중을 돌아다니더니 군사들이 외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사마를 본 듯이 꾸짖거늘. 대사마, 운하기를 본 듯이 꾸짖거늘. 놀라서 문득 어천수가 가르치던 말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말하기를. 어천수는 누구였다? 뭐 가르침이 있어. 밑에를 봐봐. 촉군이 철저한 방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 곳도 허술하지 않다는 거에서 촉군이 단단한 방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외친다. 기세가 넘치는 총나라 군사가 딱 방어를 하고 있는 거에서 어천수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이 떠올랐어. 어천수에다가 동그라미 춘백의 사위 대사마에게 뭐라고 얘기해줬다? 촉군에게 함부로 검수를 쓰지 말아라. 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세요. 촉군에게 함부로 검수를 쓰지 말아라. 한마디로 좀 덤비지 말아라. 총나라는 되게 잘 싸우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야. 아, 내 기술로 남의 군중을 돌입을 하였다가 도리어 내가 낭패가 되었구나. 좀 까불었네. 총나라가 대단하다는 것을 어천수로부터 내가 이미 들었거네. 내가 좀 놓쳤구나. 도리어 낭패에다가 밑줄. 그래서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울하여서 옥수를 내어서 옥소입니다. 옥소에다 매운박스 한 곡조를 삐리리 하고 불러봤더니 요요한 소리에다가 밑줄. 어떤 소리일까? 요요하다. 옥을 끼치는 듯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랬더니 총나라의 장졸들이 내 피리 소리에 누구의 운하기의 피리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난 즉슨 밑줄 긋다. 고향 생각이 처량하여 일시에 흩어지니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이거 사면초가인데 우리 그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예. 항우랑 고맙다. 승상이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승상이 배경하면서 말하기를 승상이 누구인지를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이거 밑에 파란색 글씨 단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남의 군중 총나라 군중에 들어갔다가 낭패가 되는 상태니 낭패 딱하게 됨에다가 밑줄. 그래서 옥피리를 불므로써 촉군을 움직이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옥피리가 밑줄 한번 끄자. 사면초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유방과 항우의 전쟁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밑줄 한번 끌게. 항우가 사면을 둘러싸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듣고 초나라가 군사가 이미 다 항복했다라고 놀랐다라는 데에서 유래가 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는 장자방 후 1인이라 장자방의 1인이 아니겠는가. 장량 옥퉁소를 불어서 총나라 병사들을 흩어버렸다. 밑줄 끌게. 옥퉁소를 불어서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버렸다.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역할을 한 거야. 이 옥퉁소도 말이야.
하고 아무리 군사를 호령하여서 진정포자하나 다 도망을 가버려. 이쪽이다. 군분이 달아나니에다가 이쪽 끄시고 총나라가 흔들린 거야 지금. 그래서 대사마가 성공했어요. 대사마에다가 동그라미 촉진의 동정을 보고 날래 군사를 내어서 풍우와 같이 쫓으니 진공 두 장수와 장어 두 장수가 사면에 협공을 하여서 유인을 하여 일합씩 싸워서 물러가니 한마디로 이제 칭칭칭 칼을 맞대는 상황입니다. 한번 밑줄 긋고 갈게요. 총나라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밑줄 끌게 총나라 군사들이 달아나는 상황에다가 밑줄 장수들은 총나라 장수들이 물러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사마가 분노를 해. 대사마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운하기가 분노를 하여서 정신을 모아서 한 칼로 잡고자 하나 호련히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서 벗어나는 양을 보고 단식하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밑줄 한번 끊고 갈게. 촉군의 승상이 도수를 사용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송나라 대사마 운하기랑 총나라 승상 이춘백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야. 다시 한번 더. 대사마가 분노를 해서 정신을 모아서 한 칼을 잡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철망이 공중에 내려져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단식하면서 말하기를 야, 저 총나라 진중에 필연이 천신이 있구나. 천신에다가 동그라미 누구를 얘기한다. 아직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춘백이야. 승상 이춘백. 칼을 거두고 본진으로 돌아오니 대저 승상이 경문을 외우며 밑줄자 승상이 경문을 외우면에다가 밑줄 아버지 춘백도 뛰어난 영웅적 능력을 가진 거야. 철문이 공중에 내려지는 도술. 그걸 아버지가 부린 거지.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적진에서 만났습니다. 송의 대사마 운하게다가 동그라미, 촉의 승상 춘백에다가 동그라미 서로 도수를 사용하는 대결로 두 사람이 칼을 맞대게 되겠군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시지. 어천수와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어천수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니? 춘백의 사위이면서 운하계 장인어른, 운하계 장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장수백은 해적 우두머리 운하계 양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해룡이로 키운 거지. 그래서 장군이 있는 막사에 들어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송나라겠지, 그지? 이 사람들은 송나라 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지? 송진 대사마 누구를 얘기합니까? 운하기요. 다른 이가 아니야. 소장의 금일 자세히 보니 소장의 수양 아들이지 않냐. 소장의 수양 아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천수의 사위이지 않냐. 제 근본을 자세히 아뢰리라.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네요. 자신과의 관계를 밝힘에다가 밑줄 자초지종을 세세히 보아니 승상이 다시 헤아리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이야. 승상에다가 동그라미 이춘백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이란 말이야. 옥소 곡조도 또한 자기의 강릉 추월의 곡조였단 말이지. 드디어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옥소 곡조에다 네오박스 강릉 추월에다가 밑줄 자기 필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아들이 가져가 있는 거는 중약 부분에서 제시가 되었겠죠. 1일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1위 왜 1위지요? 아들을 만났으니까. 1비 왜 1비이지요? 아들을 적진에서 상대편으로 만났으니 마음을 진정하지를 못하겠어. 어린 듯이 앉아서 다시 말을 못하다가 촉왕께 이 사연을 고하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싸우고 적진에서가 이런 상황들이니까 촉왕께 이 사연을 고하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면서 초강에 하는 말을 좀 잘 봐주쇼. 왕이 또한 놀라서 말하기를 야 어천수와 장수백의 말과 옥소의 곡조를 매개로 어천수에다가 동그라미 장수백에다가 동그라미 두 사람이 한 말은 뭐다? 송진 대사마는 다른 이가 아니라 소장이 금일 자세히 보니까 소장의 수양 아들입니다. 어천수의 사위입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옥소의 곡조를 매개로 춘백이는 알아차렸어. 운하기가 자기 아들이다. 이쪽이다. 춘백은 운하기 자기 아들일 것이라 추측에다가 밑줄 두 가지 역할을 기억해 주세요. 어천수와 장수백의 말 하나 그리고 옥소의 곡조 둘 이걸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만나서 1위 근데 아들을 적진에서 만났기 때문에 1위 여차하면 승상의 자제를 불러서 부자가 성공하게 하면 천하 도모하기는 손바닥 뒤집기 같은 거 아닐까? 손바닥 뒤집기에다가 밑줄 여반장이라고 합니다. 여 같은 여자에다가 뒤집을 반자 장풍할 때 손바닥 장자 사용해서 손바닥 뒤집기와 같이 매우 쏙 이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광의 생각은 뭐야? 야 승상의 자제 동그라미 치시고 누굽니까? 운하기를 부르자. 승상이한테 시키니까 춘배가 네 아들 불러서 부자가 상봉을 하면
우리가 천하를 보호를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닌가. 춘백과 문학의 관계를 이용해다가 밑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쉽지 않을까? 그런데 승상, 아버지 춘백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비록 부자지정이 중하지만 분신질의 개가 1층이다.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단어뜻 잘 보셔야 되겠지요. 임금과 신하의 예법이 더 중하다. 부자지정 위에 나가는 공사 중에서 뭐라고 적어야 되지? 부자 간의 정은 공적인 거야? 사적인 거야? 부자지정 위에 나가는 사. 분신질의 개가 1층 위에 나가는 뭐라고? 공이라고 적어주시고 성공 후사입니다. 먼저 공적인 것부터 하고 뒤에 사적인 거를 따져줘야지. 이 멘트 옆에다가 사자성어 하나 적고 갈게. 부자지정이 중하지만 분신질의 개가 1층이라 옆에다 뭐라고? 선공후사. 먼저 공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 사적인 부자지정이 아니겠는가. 원컨대 대왕은 라고 했을 때 이때의 대왕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초왕. 신의 말씀. 신 밑에다가 뭐야? 저. 내가 신하니까 초강한테 신이라고 얘기하는가. G.O.D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워낙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오니까 신하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소신이라고도 하고 신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을 때 신은 자기 자신의 말, 춘백이가 초강한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이 장면에 쓰는 시험에 나올 거야. 신이 지난밤에라 별표 3개 이벤트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천문을 보니 뛰어난 능력이지. 하늘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송천자에다가 동그라미 상대편의 왕이 가지고 있는 자미원이라는 별의 기운이 다시 맑은 중에 상서 기운을 띠고 있다. 다시 맑은 중에 상서 기운에다가 밑줄 플러스야. 호사야. 무조건 송천자는 지금 하늘이 도와주는 기운이야. 이는 송천자가 이긴다. 평정할 징조에다가 밑줄. 그런데 대왕의 주성 당신의 별을 보니 대왕 밑에다가는 초광이라고 적어주면 좋죠. 10분 힘위에다가는 마이너스. 좋은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물결 표시 할까요? 천명을 순하여에다가 물결 표시 별표 3개. 하늘의 뜻을 순순히 섭리대로 응하셔서 기순하라. 기순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어디에? 송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장안 지역의 왕이 되실 징조입니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항복을 하신다면 장안의 왕이 되실 징조에다가 밑줄 설득한 거야. 마이너스로 100이다가 크게 당한다. 왜? 저쪽 기운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 순리대로 장안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항복해라. 분신질의 개가 1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임금과 신하의 예법이 더 중하다. 뭐보다? 부자지정보다는. 대왕은 여기에서 누굴 얘기하고 초강을 얘기하고 자비원은 누구의 기운을 본 거야? 송천자의 기운을 본 거야. 그래서 상서로운 기운, 방서. 징조는 뭐다? 천하를 평정할 조짐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송천자에게 있다. 희미하다라는 것은 약간 당신의 기운이 주성의 기운이 빠졌다. 한마디로 천명을 따라가서 장안의 왕 초강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뭘 해주기를? 천명의 순하기를 바란다. 밑줄 한번 넣어줄게요. 점성술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다가 밑줄 춘백의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춘백이가 무엇으로 설득했다라는 거야? 점성술로 미래를 예측해서 설득을 한 장면. 요 대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봐주세요. 점성술에 따라서 초광의 기순을 거냈습니다. 초광의 기순에다가 밑줄. 초광이 깊이 생각하고 난 후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당초부터 승상의 지위라서 승상의 지위에다가 밑줄 어찌 좋지 아니하리요 신뢰에다가 밑줄 당신의 말을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는 좋겠다. 춘백이 송나라 대사마가 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단서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뭐뭐를 통해서 첫 번째 어천수랑 장수백이 장대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옥통소의 역할 둘. 이걸 통해서 아들이겠는데 그래서 바로 누구를 찾아가서 촉왕에게 이 사연을 얘기를 하니 야 이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천하를 보호하겠네 라고 왕이 좋아하지만 설득한 내용은 천명에 순응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래서 초강에게 기술을 권했습니다. 쌤은 어천수랑 장수백이 송나라 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누구 곁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다. 춘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스토리상. 맞죠? 네. 승상이 못내 할애하고 원문에 나와 가로 단기로
장수백과 어천수를 데리고 진전에 나가 먼저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에게 글을 보내니 어천수로 송진 대사마 밑에다 뭐라고 적자? 운하기한테 글을 보내는 거야. 어천수를 통해서 말이야. 이때 대사마가 굴굴하던 차 적장의 글어를 가져왔거늘 적장이 글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적장은 누구겠습니까? 어천수가 글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원문 병령의 문을 진전은 진지야 승상이 부하 장군을 시켜서 송나라 대사마 아들에게 글을 보냈다. 와, 아버지가 헤어졌던 아들에게 대체 어떤 글을 보냈을까? 밑줄 글자 송나라 대사마 아들에게 글을 보내에다가 밑줄 주목하자. 총나라 승상 이춘백은 글어를 송나라 대사마 대장군 이운학에게 붙이나니 바로 정서 직접 대신해요. 슬프다에다가 밑줄 유복자라고 하죠. 배에 남겨놓고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유복자라고 하는데 복중의 유아에다가 동그라미 누구였던 거야? 운학이. 만리 전장의 원수로 만나다니. 바로 얘기하지. 원수로 만나니에다가 밑줄 도시 지금 이 상황은 나의 죄가 크니라 아버지의 죄가 크다에다가 밑줄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상태일 때 너랑 헤어져서 적진에서 원수로 만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황의 감사로 운남도에 적변을 당하여서 만사 여생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을 꼬비로요. 자계산 배경도사의 제자가 되었다가 초강의 지우지은으로 초강의 지우지은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로를 알아주는 마음으로 초강의 곁에 있어서 장안을 얻었는데 이제 부자 상전은 천리의 제역이라 단어들 좀 보고 가자. 적변 도둑의 별난에다가 밑줄 닥쳤던 시련이지요. 수적을 만났던 거. 만사 여생 무슨 뜻이라고? 죽다 살아났어. 배경도사라고 하면 아까 조력자였지. 지우지은이라고 하면 뭐다? 베풀어준 은혜에다가 밑줄. 그래서 부자 상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 상전의 상황. 아버지와 아들이 적진에서 만난 상황. 그래서 밑줄 꺼줘. 대화를 통해서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 야, 기가 막히다. 나 너를 복중의 유아로 남겨두고 내 황의 감사에 운담도에 적변을 당했을 때 죽다 살아났는데 배경도사의 스승님을 만나서 살고 있다가 초강의 은혜로 장안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적진에서 만난 이 상황. 여기네 제역이야. 대화를 통해서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으니 빨리 한 거를 가져오면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거니 이쪽이다. 내 스스로 같이 죄를 천잡게 받으리니 에다가 밑줄 이 장수는 어천수라서 너의 장인어른이다. 의심이 없을지라. 그래서 단기 홀로입니다. 하나의 몸으로 내 단기로 진전에 나왔다. 홀로 싸우러 나왔다. 진전이라고 하면 진지야. 함거 뭐라고? 수레. 편지를 가져간 어천수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천수는 네 장인이라. 밑줄 있다. 어천수는 장인이라 믿어라든가 의심하지 마라. 자세한 말은 이 장수에게 들어라. 이 장수 밑에다가 한 번 더 적어줘. 어천수 너의 장인이다. 옥소 또한 강릉 추월이면 나의 평생 사랑하던 내 필이다. 가서 이 신기한 옥소를 보게 하라. 그래서 옥소 밑줄 끌게요. 부자관계의 증거에다가 밑줄 옥소를 나한테 보내. 내 필이야. 그래서 아들이 자기 뜻을 받아들이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어천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사마가 보게 된 다음에 막 일신이 막 손이 막 달달달달달달 손발이 황당합니다. 원문에 나와서 어장군을 보니까 어장군에다가 동그라미 장인어른 어천수에다가 밑줄 대사마가 읊조리면서 말합니다. 얘를 올리는 거죠. 진을 임하여서 전쟁 중인 상황이니까 진중이지.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당신이 진짜 맞는지 자세히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쪽 이렇게 자세한 말에다가 밑줄 바로 총나라 승상이 내 아버지 이춘백이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대달라. 어장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처음부터 끝까지에다가 밑줄 총나라의 승상이 당신의 아버지다. 대사마가 옥소를 가져다 주어서 말하기를 대사마가 이제 순순히 주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 옥소는 천만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안 나나. 신비로운 피리입니다. 밑줄 끌게요. 천만 사람이 불어도 소리가 안 났던 이 피리가 빨리 아버지를 가져다 드려라. 어천수가 연망이 조심히 감사히 뭐 이런 마음입니다. 본진에 돌아가서 승상께 드리니 승상이 보니까 과연 나의 피리로구나. 일곡에다가 밑줄 한국적 피리. 대사마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한 필의 말로 촉진 중에 뛰어들어서 통곡제배. 아버지! 촉진 중에 뛰어들어 통곡제배 뭐야? 확신한 말. 우리 아버지다. 승상을 아버지로 확신에다가 밑줄 삐리리 소리 듣고
승상도 통곡하면서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자기 얼굴이 좁자 자기 모양과 차등이 없거늘에다가 밑줄 유전자는 못 속이는 거야. 너무 우리가 닮았거든. 손을 잡고 말을 이루지 못하니 대사마가 자주 느껴 정신을 잃거늘 너무 그 느껴서 승상이 애련하여 위로하고 붙들고 장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차등이 없다 무슨 뜻이다? 서로 아버지랑 똑 닮았다. I'm your father. 자기 모습과 똑같거늘에다가 밑줄 감격으로 인해서 말을 이루지를 못하고 꺼이 정신을 잃어버렸어. 왜? 아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서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대사마가 고하여서 말하기를 불초자에다가 밑줄 왜? 효도를 하지 못한 사람. 지금 죽사와도 한이 없겠네요. 아버지를 만난 것이 소원이었다. 올 때 조부모 기력이 강건하시고 조부모에다가 동그라미 춘백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나 보구나. 모부인에다가 동그라미 외가 찾으라는 말씀 낱낱이 고하니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십니다. 이쪽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식에다가 밑줄 승상이 설월루 같은 말씀을 또한 읽으시고 부자가 즉시 촉왕께 인사드리는 거야. 이쪽이다. 촉왕께 배우니에다가 밑줄 대사마가 초강을 보고 급하여서 말하기를 안녕하세요. 저 송나라 대사마입니다. 라고 인사드리는 거지. 왕은 어찌 처하라 하시나입니까? 어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강이 대사마의 손을 잡고 치하 네 아버지 만나서 너무 좋겠네. 치하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 춘백 승상이 맏아들 운하기를 전장에서 만났으니 청고의 희한한 경사 아니겠는가. 희한한 경사에다가 밑줄 어찌 축하하지 않겠는고. 과인에다가 동그라미 총나라 왕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지. 외람되게 조심스럽게 뜻을 두고 마침 부공을 만나서 부공 동그라미 치시고 춘백이를 승상으로 두어서 천하를 도모할까 내가 욕심을 좀 내어봤는데 그일 오늘 이러한 경사를 당함에 내 홀로 기순치 아니하리오. 밑줄자 내 홀로 기순치 아니하리오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순하겠다. 송나라 천자에게 항복하겠다. 과인도 함께 천자께 가서 인사드리고 죄를 청고자. 죄를 왜 청하는 거죠? 먼저 공격했으니까. 총나라가 송나라를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해서 죄를 청고자 하노라. 다 왔어. 외람이 분수에 넘치게 해다가 밑줄 천하를 도모하려고 하는 욕심은 너무 춘백이가 대단했거든.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돌려야지. 천자에게 항복해야지. 밑줄 천자에게 항복하겠다에다가 밑줄 초강의 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마가 항복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잘 생각하셨어요. 대의하여서 표를 천자께 올리고 표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실까? 글을 먼저 송천자한테 알리는 거야. 초강이 항복하겠대요. 전후의 사연을 갖추어서 아래는 인사를 하는 거지. 뭐를 매개로 부자지간이 만났다. 이쪽에서 옥소를 매개로 해다가 밑줄 총나라 왕과 승상의 기순으로 전쟁은 평화 종결이 되겠네요. 평화롭게 마무리. 이제 해피엔딩 누가 나오는지 봐봐. 송나라 천자께서 첩서를 보기 전에 아까 표를 올렸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첩서 싸움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보기 전에 대사마의 승전한 소식을 들으시고 평정하기를 날로 기다리시던 차 표를 보시고 대사마가 이겼다며 라고 하는데 표가 온 거야. 표에다가 동그라미 대희에다가 밑줄 표의 내용은 뭐지? 초광이 항복하겠다. 대희하사 사간을 보내사 사간에다가 동그라미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겠지. 초강과 승상은 좌우 밑줄 한번 긋고 가자. 초광과 승상 춘백을 좌우의 좌승상과 우승상으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예간을 또 보내시니 예간이라는 거에서는 내복, 관 이런 거겠지 그지. 옷차림새에서 한마디로 송천자께서 항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하고 품어주시는 거야. 죄를 청고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왜 쳐들어왔어? 라고 죄를 묻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는 거야. 밑줄이다. 초강과 승상을 비호하는 모습에다가 밑줄. 그러니 운하의 입장에서는 송천자 너무 감사하잖아. 아버지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에 천운을 못내 살해하고 항군하여서 여러 날 만에 연암을 지나갑니다. 연암에다가 네오박스 어떤 장소지요. 조상서대 즉 내 할아버지가 계시는 연암의 지역을 지나갈 때 승상 부자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되는 거야. 춘백, 운하, 다시 조상서댁으로 찾아 들어갑시다. 조상서댁에다가 네오박스 조소정 춘백의 아내 운하의 어머니 외갓댁을 찾아 들어가 보니 상서를 보고 지난날 떠나던 말씀이며 또 장인과 사이의 예를 보인다. 장인과 사이의 예에다가 밑줄 조상서가 춘백의 장인어른 서로 만난 거야.
운학도 월패를 내어서 월패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옥으로 만든 장신구에다가 밑줄 생상의 장인 장모 장신구까지 일단 월패를 내어서 모친 조서자의 사찰과 같이 드리니 상서 부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엄마가 이거 조래요 라고 모친 사찰과 함께 모친의 장신구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드리니 급히 맞으면서 말하기를 다다 꿈이야 생시야 아이고 내 손주 풍파에 죽었는가 하였더니 기한 사이와 기한 외손을 보게 되니 기한 사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춘백. 기한 외손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운항. 고금 왕래에 이러한 병사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한마디로 논란과 감격으로 뜻밖의 일에 너무 기뻐. 그러나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이니 조정의 높은 벼슬을 맡은 사람들에다가 밑줄 대사마. 그리고 이 사위는 뭐가 된 거야? 송나라의 승상이 된 거야. 승상 영접지례에다가 밑줄 손님을 맞는 예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소홀히 하지 못하겠네 라는 거는 아이고 우리 손주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리고 되게 높은 벼슬을 가진 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겠다.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다 왔어. 운학이 춘백과 외조부모인 조상서 부부까지 만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데 전쟁 상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추천하겠습니다. 네, 좀 읽으면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에서 나올 것 같네요. 정리하기로 갑니다. 영웅 분담소설. 영웅 소설에다가 밑줄, 분담 소설에다가 밑줄. 정기적, 일대기적, 영웅적. 정기적에다가 밑줄. 아까 도술 부렸죠. 그래서 이 대사마가 송나라 사람, 이 대사마가 총나라 군사를 갖다가 침범을 하려고 했는데 방비가 두터운 상황에서 누구랑 한판 붙게 된가 도술로서 아버지랑 붙은 거야. 와 저기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천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주제로 갑니다. 한 가족의 이별과 만남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영웅적인 활약. 한 가족의 이별과 재회를 중심으로 한 영웅서사. 가족의 애와 효의 실현, 건성징악의 구현이다. 영웅의 성장과 국가적 활약. 밑줄 한번 꺼줘. 조선인이 중국에서 활약을 펼쳤다. 조선인의 자부심, 주체의식. 옥통소는 누구만 볼 수 있다고? 춘백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옥통소, 강릉초하로 운명의 매개체에다가 밑줄, 인연의 상징에다가 밑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에다가 밑줄, 밑에다 사면 초가 한 번만 더 적어줘. 삐리리 하고 대사마가 불렀더니 촉군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고향 가고 싶어요 하고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지. 이 작품의 영웅 서사의 구조, 이별, 실현, 성장, 재회, 영웅적 활약, 그리고 위협을 달성하며 해피엔딩. 주인공은 운명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초월적 능력에다가 밑줄 도술 부릴 수 있다. 문제를 해결을 한다. 운명에 의해서 주인공들이 이별을 했다가 결국에는 재회하더라. 운명적인 인연과 영웅적인 서사가 결합된 전형적인 고전 분담 소설. 이쪽이다. 전형적인 고전 분담 소설에다가 밑줄 전쟁, 병법, 저가의 대결 등 분담 소설의 특징이 강하고요. 영웅 소설 특유의 장쾌한 분위기, 병법, 도술, 전쟁을 조종하는 능력 등 초인적, 비현실적 요소, 밑줄이다. 초인적, 비현실적인 요소에다가 밑줄 하늘의 기운을 잇는다. 전생과 후생, 신의 개입, 도사의 예언 등 운명론적 요소. 그러려니 특정 장면에서는 전쟁의 긴박함, 이쪽이다. 전쟁의 긴박함에다가 밑줄. 그래서 서술자 개입은 우리가 읽는 장면에서는 없었고 이분법적 인물의 설정을 통해서 악인은 처벌, 선은 당연히 승리를 해야지. 운하기가 해룡이로 자라났지. 그래서 계명의 과정이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의 상징이고 영웅으로 성장을 해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수적들을 멸해버리지. 운하기 수적을 소탕을 하고 조국과 부모를 찾는 과정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더라. 기장미와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 강하게 드러나고요. 그 눈물이 앞을 가린다. 부모님과의 극적 상봉말이야.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장면의 감동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려니 하지만 문제는 꼼꼼하게 좀 풀어보셔야 돼요. 어천수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인어른이죠. 어천수를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장수백도 잘 봐주시고 어천수 춘백의 사위이면서 운학의 장인 이 관계들을 좀 잘 봐주는. 잠시만 화전가 해야 되는데 지쳤나요? 안 됩니다. 화전가 꽃놀이. 여러분은 밴동어미 화전가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죠. 했던 것 같아. 밴동어미 화전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이랑 했던 것 같은데 이 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성 쌤이 최애로 발레곡
갈래복합 4번 나갈게요. 갈래복합 4번. 아니다, 지난번이 갈래복합 4번이고 갈래복합 2번이 되겠네요. 화정가에다가 별표셋 하셨나요? 수업 시간에. 예,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화정가까지 딱 나갔네요. 이 파트. 내방가사까지. 크리에이터 의유당 아주머니의 브이로그 하나 했네요. 그러면 여행 브이로그까지. 오케이. 그럼 이것까지 딱 하고 아디오스 하자. 꽃피는 봄날에다가 밑줄 그리고 서운하다 서운해. 자유를 찾아 산으로 간 여인들의 모습. 이날 하루만큼은 자유롭게 놀러 갈 수 있었던 날. 자연 속에서 시름을 털어낸 조선 여성들의 노래. 이쪽이죠. 시름을 털어낸 조선 여성에다가 밑줄. 이날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날인 거야. 임금의 화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60세에 갑자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09년생인가요? 08이니? 08이구나. 60이 되면 여러분 무슨 띠예요? 뭐 무슨 푸른 무슨 띠예요? 쥐띠예요? 무슨 띠예요? 뭐 무슨 황금지 뭐 백마 이런 거 있잖아요. 푸른 뱀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모르고 계시나요? 어쨌든 쥐띠는 굶어 죽지는 않는 띠라고 얘기하죠. 언제든지 먹을 게 마르지 않는 띠라고들 얘기하죠. 쥐띠는. 그렇게 여러분의 6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갑자 화갑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의 화갑이면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 모두가 다 축복을 하는 임금님의 화갑입니다. 그곳을 계기로 봄산을 오른 여인들. 그들은 꽃을 따서 진달래꽃에 화관도 피워먹고요. 하루만큼은 억눌린 마음을 풀어냅니다. 시름의 해소에 자연에서 폭포 떠들고 피크닉 간 거야. 노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노래에는 그 시절 여성들이 이쪽에 얼마나 자유롭고 싶었을까. 이쪽에 자유에 대한 열망에다가 밑줄. 그날 피크닉에서의 순간의 행복에다가 밑줄. 오늘의 우리도 그 꽃길을 따라서 그들의 숨결을 느껴봐라. 이의 배경으로 갑니다. 화정가 이쪽이다. 조선시대 규중 여성들에다가 밑줄. 봄철에 즐기던 화전놀이, 꽃지집 만들기의 노래 내방가사 되겠습니다. 내방가사에다 동그라미. 이 꼴은 김준학 쌤이 꼭 얘기해 주셨을 텐데 내방가사랑 똑같은 명칭 뭐라고도 불러도 된다. 안내자 사용해서 여인들의 가사는 내방가사, 여인 규자 사용해서 규방가사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경상도 지역에서 전승된 작품입니다. 화전놀이는요 주로 진달래꽃을 먹었어요. 화전을 붙여서 자연을 즐기는 여성들의 야외놀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해방의 시간이기도 하네요. 이 작품은 임금의 화갑을 맞이한 태평성대 배경으로 여인들이 놀이를 준비하고 산천의 경치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합니다. 현실에 억압된 삶에서 밑줄 하나 뽑고 가자. 오늘만큼은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과 자유를 만끽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갈래복합 명찬이 화정가. 그래서 여성들의 정서와 삶의 단면을 담고 있더라. 줄거리 한번 갈게요. 임금의 화갑을 맞아서 태평성대를 기념하는 분위기 속에 하자는 여종들과 함께 화전놀이를 계획합니다. 화자에다가 동그라미. 양반집 교수인가 보다. 날짜도 정하고 단장도 마치고 우리 소풍 갈 때 뭐 입고 갈 건지 막 서로 정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학산으로 향합니다. 하자는 봄날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진달래꽃 따고 화전을 지지며 하루를 보내죠. 자연 속에서 쌓인 시름을 다 풀어버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은 화자는 아쉬움을 안고 오늘 이렇게 끝이네 라고 하산을 하며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야. 시연한 식구의 의미 참 잘 되어 있다. 화갑, 해갑의 60세에다가 밑줄. 임금님이 있잖아. 전주희 씨들 요절했거든요. 임금님은 오래 못 삽니다. 전주희 씨 있나요? 전주희 씨들 약간 유전병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종기 잘 나잖아. 종기 잘 나는 거에서 태평성대 상징은 이 임금님은 60살까지 사신 거야. 누구지? 그 사람인가? 사조 영조인가? 그래서 규중에 공건 사회에서 여성이 갇혀 지내던 공간, 이쪽에서 여성이 갇혀 지내던 공간에다가 밑줄. 규중에서 아녀자에서의 역할, 의무 얼마나 많은 억눌린 삶과 감정이 되겠나. 억눌린 삶과 감정에다가 밑줄. 자연의 취객이다 라고 하면 은자의 모습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취객. 하자는 이렇게 살고 싶겠지. 동경투영에다가 밑줄.
허이허이의 태어나 사용되었어. 여정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 수능 특강 문제에서 나왔더라. 넘어가서 암하야 잘 있더라. 암하에다가 동그라미 자연을 규격하로 암자야 다 잘 있어라. 자가 잘 있어라. 아쉬운 이별과 재회에다가 밑줄 자연물한테 잘 있어라고 기약을 재회를 기약하면서 인사를 보는 거야. 자, 시상 전개 방식 봐봐. 임금님의 화갑으로 우리는 태평성대니까 하전놀이 떠나자. 이게 핑계입니다. 정당성 부여에다가 밑줄 임금님 화갑잔치 계기로 떠나보자. 봄의 경치 속에서 화전놀이 날짜 정해야지. 날짜 정하고에다가 밑줄 설렘에다가 밑줄 단장한 여인들의 놀이 장소로 향해서 경치와 자연을 찬미를 합니다. 좋아요. 자연 속에서 꽃을 따스려 화전 붙여야지요. 이날만큼은 일상의 시름이 털어집니다. 일상의 시름을 푸는 정서에다가 밑줄 노래를 불러서 시름을 푸는 거지. 놀이를 마친 화자가 자연과 이별해서 이마야 잘 있거라. 다시 만나자. 화장가의 감상 포인트로 가시죠. 임금의 화갑을 맞이한 시점과 태평성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여성들이 화전놀이에 나서는 정당성. 이쪽이다. 화전놀이에 나서는 정당성. 임금님 화갑은 못 참지. 떠나자. 역사적 사건 화갑에다가 밑줄. 시대 분위기 태평세에다가 밑줄. 예찬인 거야. 임금님이 60살까지 살 수 있었던 건 태평성대인 거지. 작품의 시공간과 정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날짜 정하죠. 주변 여인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부침개 가루 같은 거 들고 가야 되니까 밑줄 끌게. 공동체적 유대감에다가 밑줄. 요리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밑줄. 일상을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맞아 자발적 움직임에다가 밑줄. 이런 거 여자들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확산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단장한 모습에다가 밑줄. 이쁘게 해서 드디어 집을 나선다. 해방 밑줄. 설렘 밑줄. 산천의 생동감 있는 묘사, 감각적 아름다움과 화자의 보존된 감정, 화전놀이에 결정, 화전을 붙여 먹어야지. 시름을 풀고 유의를 즐기는 장면에서 밑줄 글자, 억압된 삶에서의 해방에다가 밑줄, 치유에다가 밑줄, 규중에 썩힌 간장이라고 하면 애간장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규중에 안여자로서는 감정의 해소의 효과가 강하게 전달이 되네요. 해가 지고 산을 떠납니다. 아마야 잘 있거라.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통해 영혼을 남긴다. 밑줄 끌기. 자연에 대한 애착에다가 밑줄. 현실로 복귀에다가 밑줄.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래서 회기의 정선을 다시 만나자. 어마에다가 동그라미. 시작이 감탄사에다가 밑줄. 흥취 밑줄. 여종들아 청자 설정에다가 밑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말을 걸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해 요번 인연이 어떤 해요? 우리 임금님 화갑 아닙니까? 화갑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해요? 지가 물어보고 임금님 화갑이다. 자문자답에다가 밑줄. 화봉의 축원으로 옆에다 고사인용 아니면 밑줄 끌게. 요임금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님도 축수하셔야지. 기도 임금님 축수를 하고 강구의 격앙가 격앙가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강구에다가도 별표 하나 치시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태평성대의 거리 강구라고 합니다. 달이 탁 비치는 강구. 격양가는 태평성대의 노래입니다. 고복이라고 하면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서 두드릴 고자의 대복자 격양의 태평성대의 노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구의 격양가라고 하면 뭘 기억하라? 태평성대. 우리 여인이 화답을 하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임금님의 뭐에 화갑에 화답을 하네. 인정전 높은 전에 수연을 배설을 하니. 수연을 배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님 생일잔치 촥 베풀어 놓으니 백관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를 좀 쳐줘. 이게 진짜 관리가 100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백관이라고 했을 때 모든 관리의 의미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꼭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관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100이라는 말이 붙으면 모든이라는 의미로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관이라고 하면 모든 관리, 수많은 관리, 100명 아닙니다. 모든 관리에다가 밑줄. 헌수를 하시고 창생은 고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헌수는 뭐다? 장수를 들면서 술잔을 올리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야? 창생 밑에다가는 백성. 모든 관리들은 헌수를 하고 창생 밑에다가는 백성. 백성들은 고무를 한다 뭐다? 춤을 추면서 축하를 드린다. 임금님이 화갑을 맞이하셨으니 춘당대 넓은 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과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왜 우리 강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특별한 나라의 경사에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처럼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임금님의 은덕이 백성들의 삶과 연결에다가 밑줄 덕치를 구현을 하는 통치의 유교나라의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통치의 이상적 모습에다가 밑줄 임금님의 화갑을 기념해서 시험 한번 보자. 특별 체험 한번 해보자. 묵묵하신 우리 임금님, 묵묵하신 위엄 있는 에다가 밑줄 서일같이 임하시고 상서로운 해에다가 밑줄 그시고 상서로운 해라고 하면 선샤인 우리 임금님 서일 밑에다가 1 해양행지 임하시고 종이 바뀌었습니다. 하정나의 설레임으로 우리도 설레임을 먹어보아요. 옆으로 날려볼까요? 잠시만 잘라서 함께라. 그래서 자자자자 묵묵하신 우리 임금님 서일같이 임하시고 라고 했을 때 서일 뭐라고? 상서로운 해니까 임금님을 서일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요런 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서일에다가는 해야인지 표시하셨습니까? 상서로운 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빈빈한 명류들은 명류하면 아주 유명한 유생들 이름 있는 선비 화상에 분주하구나 화갑상에 분주하게 다 앉았다 빈빈하다 이런 거에서 단어 뜻 훌륭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묵묵하시라고 하면 위험 있는 빈빈한이라고 하면 훌륭한 대꾸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묵묵하신 우리 임금 삐리리 빈빈한 명료들은 삐리리 두 줄 묶어서 대꾸라고 하면 끄덕끄덕 임금님의 회갑잔치 묘사다라고 하면 끄덕끄덕 묵묵하신 우리 임금님이 서일같이 임하시고 계시고 빈빈한 명료들은 화상에 분주하더라까지 맞죠? 대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듯이 좋은 해 이때가 어느 때요 이때에다가 밑줄 계속 이때가 어느 때인지 물어봐 이 해가 어떤 해요? 이때가 어느 때요? 불한불열 삼춘이다 불한불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죠 한 춥지도 않고요 열 덥지도 않은 딱 좋은 계절 삼춘에다가 동그라미 봄의 절정입니다 아마 달로도 설명 가능하거든요. 삼동이라고 하면 11월, 12월, 1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삼춘이라고 하면 3, 4, 5 그래서 절정의 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시기 좋은 시기에다가 밑줄 또 자문자답 했네. 이 해가 어떤 해요? 우리 임금 화갑이야. 자문자답 하나 찾으시고 지금 좋은 해 이때가 어느 때요? 불안불열 삼춘이다. 자문자답 하나 체크해주세요. 십류청사 드릴 곳에 황행은 편편을 하고 황행에다가 별표 하나 치자. 깨꼬리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소재 깨꼬리 편편하다라고 하면 깨꼬리가 날고 십류청사 무슨 뜻이라고? 버드나무 역시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소재 버드나무 푸른 가지 깨꼬리가 날고 천붕의 수장 베푼 곳에 봉접이 분분하다. 천붕의 수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자. 하늘을 헐어내어서 수놓아 펼쳐놓은 장막가도 같구나. 밑줄 한번 꺼주자. 수놓아서 펼쳐놓은 장막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 감각적 묘사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깨꼬리가 날아오르고 있네요. 버드나무 푸른 가지에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봄이 왔으니 나비와 벌이 날아다닌다에다가 밑줄 한번 꺼줘. 그래서 16청사 드린 곳에 황행이 편편하고 천붕수자 베푼 곳에 봉접이 분분하다. 두 문장 뭐뭐 하는 곳에 삐리리 뭐뭐 하는 곳에 삐리리 대구법 생각하셔도 되겠습니까? 깨꼬리는 날아오르고 벌과 나비도 날아오르는 봄날의 풍경에 대해서 백구적으로 묘사라고도 하나 적어줘. 묘사 16청사 이런 것도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청, 푸른, 사, 가지 버드나무, 천북수장 하늘에 헐어내어서 수놓아서 펼쳐놓은 장박을 베푼 곳에 나비와 벌이 날아다닌다. 감각적 묘사 기억해주세요. 우리 황행 아니로되 깨꼬리 아니지만에다가 밑줄 우리가 깨꼬리는 아니지만 꽃은 같이 얻었으니 꽃을 얻었대. 화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성대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이쪽 있자. 아니 놀고 무엇하리에다가 밑줄 노세 놀아야 한다에다가 밑줄 편의법으로 화전놀이 하고 싶은 것은 임금님 화갑이니까 우리 아녀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놀아야지.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노름 하려고 하루노름에다가 동그라미 오늘 딱 하루에 화전놀이를 하기 위해 일자를 정찰을 하자. 언제 갈래? 날짜 정해봐. 길 양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일을 벌이기에 딱 좋은 양사. 언제론고 또 물어보네. 언제론고 자문.
2월이나 여모일은 청명시절 제때로다. 제때로다에다가 밑줄 언제로고 제때로다 자문자가 나왔네요. 여모일 25일 청명시절이라고 하면 춘분과 고구 사이에 있는 절기 음력으로 따져준다. 청명시절이라고 하면 춘분, 고구라는 계절의 절기에 맞춰진 청명시절이 딱 화전놀이 가기에 제때로다. 이거 구체적인 날짜를 가르쳐 주시는지 좀 보자. 2월이라고 하면 음력이다. 음력 2월이기 때문에 3월달 된 겁니다. 여모일이라는 거 25일. 이거 음력의 날짜로 청명시절 하면 무슨 뜻이라고? 춘분과 고구 사이에서의 절기가 제일 좋은 나이스 타이밍. 자문자가 계속해서 3번 나왔어. 자문자. 손 꼽고 바라더니 어느 젖에 닷닿고야 불안불연의 삼춘에 하전놀이 할 날짜 정했습니다. 25일로. 그래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이종을 급히 불러서 앞뒷집 서로 일러서 아이종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이제 몸종을 급히 불러서 앞집과 뒷집이 서로 일러서 소식하고 가사이다. 갑시다. 노소 없이 다 모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이고 밑줄 꺼줘. 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행사에다가 밑줄 화전놀이 같이 떠나는 거야.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의 성식 찬란하다. 응장 성식 찬란하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호화로운 장식인 거야. 소박하지 않아. 호화로운 장식으로 찬란하게 화전놀이 행렬하는 거야. 그거 뭐라고? 노소 구분 없이. 노소 구분 없이 찬란한 단장으로 화전놀이 행렬이 떠납니다. 원상 같은 눈썹에다가 밑줄 끄시고요. 멀리 있는 눈썹, 원상 같은 눈썹에다가 밑줄 아미로 다스리고 아미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눈썹 밑자거든. 그래서 아치의 눈썹, 아름다운 미인의 눈썹을 아미라고 합니다. 곱게 화장을 했다는 거죠. 눈썹을 그렸으니 이렇게 그렸어. 원상 같은 눈썹, 누에나방 눈썹처럼 곱게 눈화장을 하고 횡행 같은 기민 횡행 같은 아니라 황이라고 붙여줘. 횡이 아니라 황혼 같은 기민머리라는 거에서 누렁구름 같은 풍성한 머리 숱이 많아야지 미인이지. 기민머리가 구름이 꽉 끼어있는 것처럼 황혼 같은 기민머리 선빈으로 꾸몄다. 고운 머리채로 틀어 올렸다는 쪽지머리 이런 것들 해서 예쁘게 꾸몄네요. 단장을 기억해주세요. 표현기법 시험에 나옵니다. 하전놀이를 위해서 소박한 차림이라고 하면 땡땡땡. 호화로운 장식으로 찬란한 하전놀이의 행렬이구나. 자, 밑줄 끌게 단장한 여인들의 모습을 지구화됐고 어디에 대꾸를 찾아줄까? 요 부분이요. 원상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하나. 황혼 같은 기빈일랑 선빈으로 꾸미도다. 두 줄 묶어서 뒷구법 이랑이랑 일랑이랑 잘 체크해주세요. 알았죠?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을 지어서 누벼있고 동해에서 만든 명주에다가 밑줄 잔줄 지어서 누벼있고 추양의 바람패를 또 됐구네. 추양의 바람패를 연반물 들여서 입고 표현기법 나올 것 같습니다. 가을 햇볕에 바람패는요 화전놀이를 위해서 준비한 옷이지요. 연반물을 들여서 입고 약간 염색을 시켜가지고 옷을 예쁘게 색을 입혀서 화전놀이를 위해서 준비한 옷인 거야. 입고 떠나는 거지. 선명하게 나와서서 선명하게에다가 밑줄 산뜻하게 좋은 풍경을 보려고요. 어디로 갈 겁니까? 가려강산 찾았으되 가려강산 아름다울 각자입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찾아보자. 화전놀이의 장소를 수색해보자.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령 좋은 곳은 소악산이 제일이라. 소악산에다가 동그라미 장소 결정. 용산 갈까요? 매봉으로 갈까요? 산명수려에다가 밑줄 산이 깨끗 물이 깨끗 어디가 제일이다? 소악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슬래시 앞에 서고 뒤에 서고 리듬감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네. 왜? 가사니까. 사음보 연속체의 가사의 리듬감. 태산 같은 고봉의 중령 밑줄이다. 고봉 중령에다가 밑줄 높은 봉우리의 하반 고개를 거의 트레일러닝을 한다. 치고 올라간다. 허겁지겁에다가 밑줄 올라가는 거야. 음성상징어의 밑에요. 승지에 답답거다. 승지에다가 노루박스 명승지. 경치 좋은 곳에 도착했다. 하전놀이 준비했던 과정 날짜 정했고 요 앞부분에서 날짜 정한 거. 그 다음에 하전놀이 준비하기 위해서 뭐 준비했지? 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공동행사. 찬란한 하전놀이의 행렬. 여인들의 모습이 눈썹이 아미 같다. 원상 같은 눈썹 아미로 다스려라.
행운 같은 긴 머리 선비도로 꾸몄다. 이런 구절구절들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갈까요? 내봉으로 갈까요? 소악산이 제일이더라. 도착했어. 중략 부분 이후에 청계변이라고 하면 풀을 정자, 변자는 시냇물, 맑고 깨끗한 시내 옆에 복성꽃은 복숭아 꽃에다가 밑줄. 무릉원이 의연하구나. 무릉도원의 이상향이 의연하다. 아름답다에다가 밑줄. 단어 뜻풀이 좀 신경 써줘. 이번 시험은 그냥 이게 다야. 단어 뜻을 좀 신경내줘. 고전 산문이랑 갈래복합의 고전 시가들의 단어 뜻. 이러한 좋은 경치 흠없이 다 즐기니 수학산의 좋은 경치를 즐겨봅니다. 고사 이용했네. 소선의 적벽에다가 밑줄. 소동파가 돌던 적벽가, 아까 적벽감보다 좋다. 이보다 더할 son가. 이태백이 채석인들 이에서 나을 son가. 이쪽이다. 이백이 돌던 채석강이 이보다 좋을 son가. 한마디로 지금의 장소가 제일 좋다. 다시 한 번 더. 대꾸법이랑 서리법을 통해서 시적하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명승지. 첫 번째, 소동파가 놀던 적벽강. 두 번째, 이태백이 놀던 채석강. 그것보다 뭐가 더 좋다? 지금 내가 와 있는 소악산이 더 좋다. 이 구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와야지요. 선지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소선의 적벽인들 이것보다 더 할까? 못해. 이태백의 채석강 이것보다 나을까? 못해. 라는 거에서 지금 내가 놀고 있는 소악산이 최고야. 사용된 표현기법 3개, 대꾸, 비교, 서리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화관의 꽃 사이에 버려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버려 앉아 서로 보면서 이르는 말이 야 규중에 썩힌 간장 규중에 썩힌 간장에다가 물결 표시 스트레스가 오늘은 쾌한지고 썩힌 간장 마이너스 쾌한지고 플러스 그럼 대조 썩어가는 썩힌 간장이 오늘은 상쾌 통쾌 유쾌 넘어가서 규중의 여자들이요 썩어 들어가는 이 힘들었던 스트레스가 오늘 감정 해소인 거야.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해방의 정서에다가 밑줄 하전놀이 왜 왔어요? 요거 하려고 씨름해서 하려고 오늘 소표한 거예요. 흉금에라고 하면 흉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썩힌 간장이랑 똑같은 겁니다. 흉금의 가슴 속에 상연함, 상쾌에다가 밑줄 심신이 호탕, 심신호탕, 상연, 쾌 다 같은 뜻입니다. 쾌하다, 상연하다, 심신이 호탕하다. 장장춘일에다가 밑줄 긴긴 본날에 장이 2번이 나왔어. 긴긴 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짧게 느껴진다에다가 밑줄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다잖아. 우리의 국어 시간도 너무 빨리 가지요. 짧게 느껴지니 놀이의 즐거움에다가 밑줄 몰입이 되면 사람이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잖아. 장장춘일이라면 봄날의 길고 긴 날이 긴 줄을 잊었다라는 거에서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 아쉬워라. 서산에 지는 해에다가 밑줄 구곡을 재촉합니다. 9의 골짜기를 재촉한다라는 것은 빨리 가자. 약간 주객돈도 발상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한다라는 것으로 해가 질 뿐이지 해가 구곡을 재촉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의 흐름에다가 동그라미 징암고산에 모연이 일어나고요. 전혀관계에다가 밑줄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 계절적 배경에서는 아까 황행을 잊지 말아주시고 버드나무 가지를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모연, 복숭아꽃 이런 것도 다 계절감이죠. 모연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안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벽수동리에 숙조가 돌아온다. 숙조 잠을 자러 가는 새가 잠자야지 이제. 밤이 깊었네. 흥대로요. 놀고 싶은데요. 인간의 자연치객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화자의 부러움의 대상에다가 밑줄 내가 이게 자연치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엉덩이 털고 일어나야 마지못해 일어납니다. 아쉬움에다가 밑줄 아마야 바이야 강산아 바이에다가 동그라미 한자로 무슨 학교인지 몰랐는데 강산이네 강산 아마야 강산아 하 강산 잘했죠? 자연물의 인격부여 의인법과 돈호법 대상을 부르는 표현기법 뭐라고 하지? 부를 호자 사용해서 돈호법 강산아 다시 보자 그래서 아마 바이야 그리고 강산아 잘 있어라 다시 보자 이별의 아쉬움에다가 밑줄 제외의 다짐으로 시와 세풍 하거들라 나란히 태평성대 다시 한 번 더 시화 지금의 우리의 세상이 태풍하다 태평성대에 창암백발이라고 하면 밑줄 한번 긋고 갈까 늙은이의 새한 얼굴빛 하얗게 샘머리털에다가 밑줄 끄시고요 늙은이의 모습이 흩날리고 태평성대에
나이 들어서 흰머리가 흩날릴 때 고향의 산천에 다시 돌아올게. 아마 바위 강산 인사 나누면서 시야세풍 하거들랑 창안의 백발을 흩날리면서 태평성대가 되었을 때 늙은이의 모습으로 고향 산천 찾아오마에다가 밑줄 작별의 인사랑 다시 만나자라는 재회에 대한 기약을 기억해줘. 다시 찾을 것을 약속. 누구한테? 아마 강산한테. 아마야 강산아 인사 나누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내방가사, 두방가사 이틀 한번 꺼주시고 아녀자들의 풍류 그 중에서 썩힌 계롱에다 가로로 묶으시죠. 그 중에서의 썩힌 간장이라고 얘기했어. 풀어내는 여인들의 하전놀이 상연하다, 쾌하다라고 얘기했어. 봄날에 청명하는 하전놀이의 즐거움 시점이 1인칭의 나입니다. 1인칭의 나에다가 동그라미 여종들에게 말을 건네고 독백과 대화가 교차하고 자문자답을 밑줄 그다 독백과 대화가 교차에다가 밑줄. 그러니 듣는 이와의 거리도 좁히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배경이 임금님의 화갑이다. 임금의 화갑에다가 밑줄. 태평성대에다가 밑줄. 정확히 꽃놀이 가는 날짜는 언제라고? 2월 음력입니다. 영우일에다가 밑줄. 청명 시절의 봄날에 떠났어요. 하전놀이 장소로는 경치가 수려한 소악산으로 택했지요. 작품의 구성이 서사분사 결사니까 단어 스토리를 좀 신경을 써줘. 임금의 축수에서 시작해서 하전놀이 준비와 여정을 거쳐서 하전놀이 준비에다가 밑줄. 여정에다가 밑줄. 유희를 절정으로 즐기고 아쉽게 재회의 기약으로 마무리. 어와라는 감탄사에 허이허이 의태어 감정과 장면의 생동감이 드러나더라. 장문자답 3번 나왔어. 고사 인용했다 하봉의 주관이라든지 벼단강 그리고 적벽강이랑 채석강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의 내가 놀고 있는 장소 어디였지? 소악산이 최고다. 다양한 기후 우리 임금님이 서일 같다. 원산 같은 눈썹은 아주 아름다운 눈썹을 꾸며냈죠. 태산 같은 고공중령 아주 험준한 고개를 허이허이 넘어갑니다. 시대적 깊이와 정서적 울림이 더해지더라. 서술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다가 밑줄 서산에 해가 진다. 재촉을 하죠. 구곡을 재촉을 하니.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감정이 자연의 풍경과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표현이 되더라. 대구 많았죠. 서리, 도농, 직유 다양한 기법이 적절히 활용이 되어서 반복과 대비의 효과를 통해 작품의 은유감과 정서를 강화하더라. 꽃 피는 봄날에 자유를 찾아 산으로 떠난 여인들 1인칭에 나가 청자를 설정을 해서 대화와 독백체로서 시상의 전개. 대화는 상대방의 응답은 없어. 자문자답이야. 그런데 말을 건네는 어투로서 청자를 설정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셔야 돼요. 표현기법이라 해서 단어 뜻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오늘 의외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복수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유단 반복 유람기까지로 목표였는데. 네, 일단은 마무리를 하지만 진도에서 좀 전달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